이거 본인 목을 재워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본인 공범 재판에 검사들 감찰해라 수사해라 그렇게 지시하는 거 진짜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너무 한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순방 다녀와서 1호 지시가 기껏해야 검사들 감찰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화영 재판에서요. 이번 이화영 재판은요, 연어 술파티 관련해서 이화영이 위증했다는 재판이에요.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 보고받았다라고 해서 자백을 했었거든요.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그 자백을 번복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를 딱 한 번 했었는데 연어 술 한 번 얻어먹고 이재명을 불었다는 것도 황당하거니와,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원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이재명 지사를 모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보호하고 감싸고 이화영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장면이 이재명과 이화영은 공범관계에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순방 다녀와서 밀린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만 이렇게 관련된 재판만 구경하고 있나요? 모니터링 하나요? 어떻게 검사들이 퇴정했다는 보도가 나자마자 그렇게 금방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황당해요. 공범 재판만 계속 그냥 들여다보고 있나 봐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거의 실시간 지시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김만배 항소 포기는 몰랐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김만배 항소 포기야말로 본인 김만배 관련된 사건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고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이재명 피고인도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사건인데 얼마나 본인 인생의 중한 사건입니까? 근데 그 사건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재판은 쭉 보고 있다가 제까닥 검사 수사하세요, 검사 감찰하세요 이렇게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수사하고 고발하라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실제로 검사를 법정 모독죄로 고발을 했어요. 아니, 국회에서 항의의 의미로 퇴정했다라고 해서 국회 모독죄가 성립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법정 모독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이화영 재판부가 좀 이상합니다. 이 재판부가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재판을 확 멈춰버린 그 재판부거든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해도 안 받아줘요. 설주환 변호사가 누굽니까? 이화영의 변호인이었어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못 부르게 합니까?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잖아요. 재판부는 예단에 갖지 않기 위해서 아직 수사 기록을 아예 보지도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수사 기록을 안 본 사람이 수사 기록을 다 본 검사들의 증거 신청에 대해서 64명을 신청했는데 무려 58명을 다 기각해버린 거예요. 검사들이 기피 신청할 만합니다. 이거 재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는데 손발 다 묶어 놓는 것이거든요. 증인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한 것이고,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퇴정을 한 것인데 그게 무슨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합니까? 저는 이화영 이 위증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위증으로 판단되면은 결과적으로 이화영이 이재명 다 불었던 게 사실은 다 진실이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검사들 재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검사들은 수사나 감찰로 압박해서 활동 못하게 하고, 검사들 손발 묶고 어떻게든 이화영 무죄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식이나 돼서
이렇게 개별 사건에 관여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법치주의 파괴행위고, 글쎄요, 세계사에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자기 재판에 대해서 자기 관련성이 있는데도 이렇게 직접 관여하는 장면은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나중에는 양날의 칼처럼, 부메랑처럼 이재명 피고인을 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공범처럼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이화영은 자기를 모함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엄청 이화영을 챙기는 장면이거든요. 공범들이나 가능한 장면입니다. 이번 김만배에 대한 항소폭이 왜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김만배가 장난치는 걸 몰랐다라고 우기면서 김만배를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재벌대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만배, 남욱 이거 다 같은 편이구나, 같은 편 인증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지금 명청대전이라고 해서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엄청 갈등이 많거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정청래한테 당권이 다 넘어가고 나면 그때 가서 자기 배임죄 폐지하고 재판 없애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정해야 되잖아요. 정청래한테 머리 숙여서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배임죄도 빨리 폐지해야 되고, 빨리 이화영도 어떻게든 무죄 한번 받아봐야 되고, 본인 사건도 막 공소 취소하고 싶은데 요번에 김만배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뜨거라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급해진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초조하니까 이것도 엄청난 실책이에요. 검사들 그거 아무리 이화영 변호인들이 고발해 보십시오. 처벌 안 됩니다. 그거 처벌될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 급하게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지시함으로써 이화영과 같은 편임을 인증하고 본인이 초조하다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수사 지시, 이거 본인 목을 재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피고인 진짜 무죄라고 믿는다면 재판 받으십시오. 어떻게든 재판 정지시켜놓고 재판 중지법도 대기시켜놓고 배임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법관 인사권 줘가지고 재판부도 마음대로 정하려고 하고 또 대법관 늘려가지고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하고 다 본인 재판 가만히 놔두면 유죄 날 게 뻔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피고인이 나중에 재판 법정에 서서 또 재판이 재개됐을 때 지금 이렇게 폭주했던 장면들이 본인 발목을 꼭 잡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재명 표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막 민주당 의원들이 딸랑딸랑 하면서 외교 천재니 하는 게 정말로 우습습니다. 이번에 독일 총리랑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구도냐면 미국, 일본, EU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국가들끼리 연합을 좀 강화하는 추세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뭉치고 있습니다. 북한 그때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에 가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서 막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랑 뭉쳐다니고 미국, 일본, EU가 지금 어느 정도 중국의 독재체제와 스파이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본 거예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뭐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외교 노선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심하게도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아니, 중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EU 지도자든 미국이든 일본에서 물어봤을 때 바로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이없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 독일 니네들이 통일했는데 통일 노하우가 뭐야? 이렇게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 독일 총리가 어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는 없는데? 그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회담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총리는 이재명한테 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는데 니네 독일의 통일의 노하우가 뭐냐라고 답변을 하니까 좀 되게 이상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친중한다는 인상만 남겨서 독일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뭔가 신뢰관계를 쌓지 못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직접 장면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You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ecret know-how. 보고 나니까 더 어이없으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줄타기 하다가는 우리나라만 외교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막연하게 중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진국의 기술들을 빼와가지고 기술 탈취하고 스파이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해킹하고 이렇게 범죄를 통해가지고 국제관계를 대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도 견제하고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입장을 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 하다가는 계속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맨날 뭐만 하면 외교 참사라고 떠들어댔던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으로 가가지고 하니까 혼자 왕따 돼가지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더 열받으시죠? 이런 거를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외교 천재라고요? 아니 왕따 당하는 게 무슨 기술입니까? 외교 천재라고 하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더더군다나 해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 아는 척이나 하지 말지 또 망신도 당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다 뒤져보면 한국에 대해서 다 아는데 왜 굳이 대북 방송을 하냐.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철저한 통제국가예요. 99.9%의 북한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요. 한국 드라마만 봐도 총살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 인터넷에 접속합니까? 접속할 방법도 없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이 안보를 책임지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못하는 실태도 모르면서 완전히 헛소리를 한 거예요. 북한 주민이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면 되는데 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고 있냐고요? 말이 됩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 북한의 독재체제의 문제점을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북 방송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 인권을 바로잡을 수 있고 북한 독재체제를 견제할 거 아닙니까? 설사 대북 방송을 중단하려면 그만한 상응하는 것을 북한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북한은 맨날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핵실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도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외교 참사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보 참사도 일어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북한 실태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냥 북한한테 잘해주다 보면 북한이 우리 입장 봐주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문재인 정부 딱 그렇게 하다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다 개발해서 핵 보유국까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기는커녕 또 똑같이 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외교 문제, 북한 문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스탠스를 정해야 됩니다. 막연한 친중 친북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딱 그렇게 하다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걸로 엔딩 할까? 지금 X에 국적 표기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X는 옛날 트위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트위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은 누가 어디서 접속했는지, 국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국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인 계정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X 계정에도 많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대한민국 계정에서도 이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처럼 보이고 국어로 뭔가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무조건 옳다라고 막 선동하고 하는 계정들이 꽤 그 X에 많은데 그 계정들의 접속지와 그 다음에 개설할 때 국적 같은 걸 보니까 중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죠. 보통은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X에 글이 올라오면은 글 올린 걸 쭉 분석하다 보면 이 사람이 중국에 있나? 라는 의심은 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중국이 접속지로 딱 나온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그 보좌진들이 찾아냈는데 2019년도 1월 X에 개설된 군주민수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계정 보면은요, 일단 글을 올린 개수가 너무 많아요. 포스트한 숫자가 65,200개입니다. 그러니까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당 26개를 올린 거예요. 이 정도면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생업을 하다가 SNS 활동하는 사람이 매일 26개의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 생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되잖아요. 뭔가 댓글 아르바이트야? 뭐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차이나로 딱 떠요. 중국어로 딱 뜨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국어로 댓글을 다는 그 당시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잠깐 글을 달 수는 있지만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7년 동안 26개의 글을 다 한국어로 올렸는데 중국에서 접속하고 있다 그러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찾기는 되게 많이 찾았는데 한 두세 개만 더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잼통령, 이재명의 잼이라고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라고 지지하는 계정 같은 것도 전부 알고 봤더니 접속지가 중국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 관련된 계정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이런 계정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 올리는 상황, 국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친중 세력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세력이 뭔가 민주당 지지세를 더 넓히기 위해서 만약 이런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아르바이트용으로 하는 사람의 비용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되는 거지? 라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은 이거 내정 간섭 아니야? 친중 세력이 국내 정치에까지 관여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론 조작이나 내정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가 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간첩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해킹도 하고 돈도 주고 포섭을 하고 대한민국 군인을 돈을 주고 포섭하기도 하고 막 국내 기업인들을 연봉을 4-5배 주고 데려가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을 때 이런 수단을 강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든 안보당국에서 이거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글을 계속 대고 올리면서 특정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원색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는데 그게 마치 외부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론이 좀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라고 착시 효과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적 표기제가 도입되면서 중국 국적인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절대 몰랐겠죠. 한국 사람이 그러나 보다 열심히 민주당 지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접속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국내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댓글도 저는 이제는 국적 표기제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대해서 국적을 표기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네이버에 글을 올리는데 국적이 한국으로 표시된다라고 해서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인이 한국 국적인 게 뭐 부끄럽나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겠죠. 물론 외국 국적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댓글 표기제를 도입해야 된다.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실명제 도입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실명제를 도입하고 나니까 욕설이나 비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외국 국적자, 특히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만약에 달아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보이스피싱 했을 때 전화를 해서 막 얘기하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다 전화하는 곳이 다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국제 전화라는 발신이 뜨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은 우회해서 다시 한국어로 하는 것처럼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범죄를 막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쉽게 못하는 거죠. 우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X에서도요. 원래는 국적이 정확하게 표기되다가 대륙만 표시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X에 있는 많은 계정들이 중국이 접속지였던 계정들이 전부 다 동아시아로 접속지를 바꿨어요. 그런 계정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X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딱 공개를 처음 했을 때는 중국으로 접속지가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아시아로 지금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이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바꾸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잠깐 출장 갔을 때 접속한 거라면 굳이 동아시아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인들 접속 계정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래서 댓글 부대라는 의심을 받고 또 올린 글의 성향이 분석되고 이러니까 중국이라는 걸 감추고 또다시 동아시아라고 썼는데 동아시아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몇 개 국가가 없잖아요. 사실상 중국에서 접속한 것을 감추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감추려는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왜 감추려고 하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대처를 위해서 국제전화에 딱 표시를 의무화한 것처럼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당연히 댓글에 국적 표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 여론과 댓글의 정화 기능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접속한 사람들한테 노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국적 표기법 통과될 때까지 제가 앞장서서 이 이슈를 알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한두 개 계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는 몇 개 계정을 예시로 올렸는데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한국인인 척 했던 사람들 중에 중국 접속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별도의 생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아르바이트 아니야?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어떤 경위인지 이게 또 간첩 활동이랑 연계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등등도 철저하게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확인을 해야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끝까지 제가 더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요, 김정은이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도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지난 12일부터 두문불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이 심장 수술을 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산 특각에서 여유롭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매우 무서운 지금 군사 작전들이 이행되고 있어요.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그리고 또 미일 간에 여러 가지 매우 이례적인 그런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 훈련은 양면적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순수한 합동 연합 훈련적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위중해 가는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설, 그에 따른 급변 사태 대비 차원에서 한미가 또 미일이 각각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F-35A라고 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알래스카 미 공군기지 아일슨 기지에 전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국이 5세대 전투기인 F-35A 이 스텔스 전투기를 태평양 공군에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그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년부터 이제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 배치를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총 54기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태평양 공군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텔스 전투기의 여러 기술적 특성을 볼 때 이렇게 지금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알래스카에 배치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체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찰스 브라운 대장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F-35A의 배치 일자는 바로 엊그제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이 4월 21일 날 배치했다는 얘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은이가 심장수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이 국제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미국이 아일슨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급변 사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미국, 일본,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은 불가피한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무서워하는 F-35A를 전격적으로 2기를 배치했고 내년까지 총 54기를 갖출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아일슨 배치에는 F-22 랩터와 합쳐서 앞으로 100대가 넘는 5세대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위중 사태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알래스카 기지에 F-35A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엊그제도 제가 어제도 방송에 드렸습니다마는 B1B라고 하는 랜서 폭격기를 바로 일본 미군 기지에 띄워가지고 항공 자유대와 합동 공중 훈련을 하도록 미국이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B1B 하면 얼마나 무서운 전략 폭격기인지 아시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는 B1B, B2, B52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B1B가 가장 무서운 전략 폭격기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도 이 B52는 957km 시속, B2는 마하 0.9인데 반해서 B1B는 속도가 마하 1.15 최고로 빨라요. 그리고 이 최대 무장력도 가장 큽니다. 이 B52, B2보다 훨씬 더 이 적지를 그래서 융단 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총 61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 내부 탑재가 이 34톤, 그 다음에 날개를 포함해서 외부 탑재가 27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백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훈련 23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23일 날 있었는데 이 항공자위대와 이 미국의 이 훈련의 목적은 미일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전 기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B1B 랜서 폭격기는 한 대밖에 안 되지만 호위 편대를 구성했는데 F2 2대, F15, 그 다음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F16 총 15대나 동원이 됐는데 이 15대나 동원됐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 작전 지역이 바로 동해안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동해안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폭격기들의 이 재원으로 볼 때 북한을 충분히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북한 김정은한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F2 전투기가 2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F2는 주로 군함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F16은 지상 레이더 기지를 공격할 때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1B는 당연히 지상 폭격을 주로 하고 있죠. 목표를.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을 동시에 다 갖춘 미일 간의 공중훈련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해안으로 쑥 올라와서까지 합동훈련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김정은 참수와 그리고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군사적으로 바로 핵 미사일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참고로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B1B가 이렇게 출격한 것은 2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출격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고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 어느 곳이 됐든 간에 미군이 가장 그 첨단을 갖고 있는 공군력을 언제든지 전개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공중 대대급 훈련이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텔스 전투기 F-35 알래스카 배치는 21일, 그 다음에 B1B 폭격기의 출경은 바로 어제인 23일, 그리고 한미간 연합 공중훈련 대대급 이것은 20일에 착수해서 24일 날 끝나는데요.
이 본래 한미 간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항공기 2,300대가 참여하는 훈련인데 비핵화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안 하고 대신에 대대국 규모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기로 이 성격을 바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비핵화 협상이 미북 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유예했고 또 작년에도 하려다가 미국이 말하자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던 이러한 연합공중훈련을 금년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측에서는 F-15K, F-16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F-16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전투기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해외 전력은. 왜냐하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훈련도 바로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는 선의 조치로 이런 훈련을 안 했는데 이렇게 금년도에 갑자기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또 정찰 자산을 매일 이렇게 공군 정찰기, 해군 정찰기, 또 리벳 조인트 이런 정찰 자산을 한꺼번에 배치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김정은의 급변 사태 대비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사태, 즉 급변 사태 때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미연합 공중 작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언제든지 북한의 기습 남침과 그리고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우리 한미 양국이 맨 먼저 WMD 우리가 바로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인 공격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중심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근에 여러 작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안보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는 평소의 필요성 그리고 의미를 미국 국방 당국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